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SK.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들어 팀 내 로테이션이 완비되며 경기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샘조세프 벨랑겔이 복귀한 이후 백코트의 전환 속도가 확연히 매끄러워졌고 정성우 또한 코어 멤버로 복귀하면서 볼 흐름에 안정감이 살아났다. 벨랑겔은 최근 경기에서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에 따라 라거나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공격 효율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가스공사는 올 시즌 초중반 세점 의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부문에서 일관성이 떨어졌던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볼 순환이 개선되면서 팀 전체의 세점 성공률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였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라거나의 리바운드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며 세컨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즌 평균 득점은 70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으나 홈 경기에서는 페이스 유지와 효율적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리그 하위권 중에서는 가장 생산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 지표상 실점 억제력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상대의 필드골 성공률을 40% 초반대에 묶는 등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회복 조짐이 포착된다. 서울SK는 핵심 가드 김낙현의 결장이라는 변수 속에서 다소 불안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낙현은 평균 11.8득점 3.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 리듬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으나 부상 이후 이민서와 최원혁까지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백코트 로테이션의 피로도가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 전성환과 오재현이 풀타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하며 수비 전환 시 집중력 저하를 드러냈고 이로 인해 팀의 수비 효율이 다소 흔들리는 양상이다. 게다가 대만 원정 이후 짧은 회복 기간을 거쳐 대구체육관 원정에 나서야 하는 일정상 부담 역시 존재한다. 서울SK는 자밀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위주의 패턴으로 공격의 비중을 조정하고 있으나 외곽 득점의 기복이 커서 상대 수비의 압박이 강할 경우 득점 생산이 정체되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다만 팀 전체의 공격 효율성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조직적인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경합 능력은 견고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SK는 최근 7승 3패의 상승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경기력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백코트 부재가 계속된다면 경기 후반에 리듬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팀의 맞대결은 전형적인 저득점 접전 양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한 자릿수 점수 차로 승부가 갈렸고 경기 흐름 역시 페이스보다 효율 중심의 신중한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홈에서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을 봉쇄하며 전반적인 득점 리듬을 강제로 늦추는 데 능하고 서울SK 역시 외곽 부재 속에서 자밀 원희를 활용한 하프코트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체적으로 높은 경기 속도보다는 수비 중심의 균형 잡힌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단순한 기복보다는 효율적 마무리 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서울SK가 전력의 완성도 면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겠으나 일정상 체력 부담과 백코트 불안정성이 겹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큰 격차의 승부보다는 후반까지 이어지는 근소한 점수 차 싸움이 유력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오버 양상 속 한국가스공사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원주DB. 고양소노 스카이거너스는 최근 홈에서의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양상이다. 다만 주전 가드 이재도와 김진유의 결장은 여전히 팀 전술 운영에 큰 제약을 준다. 이재도는 경기당 평균 11.3득점, 5.4어시스트를 기록해온 팀의 핵심 조율자였고 김진유 역시 세점 라인 외곽에서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두 명의 결장으로 인해 고양소노는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려졌고 볼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최근 경기에서 손창환 감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이던 나이트와 제일런 존슨을 중심으로 포스트에서의 하이 로우 셋 플레이와 리바운드 이후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정현의 하프코트 리딩과 케빈 캠바오의 수비 전환 참여도가 늘어나며 팀은 느린 페이스 속에서도 효율적인 디펜스 라인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모비스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페이스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며 경기 내 리듬을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저속 운영은 동시에 득점 생산력의 한계를 노출시켜 경기 후반부 클러치 상황에서의 마무리 결정력 확보가 여전히 관건으로 남는다. 원주 DB 프로미는 시즌 중반 이후 완전체 전력으로 안정세를 되찾은 팀이다. 최근 김주성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은 수비 로테이션의 개선과 더불어 공격 루트의 다양화에 성공했다. 헨리 앨런슨과 에삼 무스타파가 페인트존을 지배하며 경기 리듬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선 알바노의 볼 운반과 킥아웃 패스가 팀의 공격 효율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리바운드 장악 이후 세컨드 찬스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며 리그 평균 대비 높은 공격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관장전에서도 완성된 수비 구조 아래 상대를 60점대로 묶으며 수비 중심의 완승을 거뒀다. 이러한 흐름은 원주 DB가 전반적으로 높은 승률과 안정적 경기력을 이어가는 핵심 요인이다. 다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외곽 슈팅 의존도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양 소노의 느린 템포에 말려든다면 승부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팀의 맞대결은 전형적인 리듬 대 효율의 대립 구도가 될 전망이다. 고양 소노는 백코트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빠른 전개를 포기한 대신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완성도로 버티는 방향을 택할 것이다. 반면 원주 DB는 리바운드 기반의 전환 공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은 전체 득점이 낮게 형성되는 언더 흐름 쪽으로 수렴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두 팀의 최근 리그 평균 득점 감소 추세와도 일치한다. 결국 고양 소노가 수비 집중력을 통해 대등한 흐름을 유지하더라도 전력 완비 상태의 원주 DB가 후반부 리바운드 우위를 살려 근소한 격차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언더 양상 속 고양 소노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수원 KT. 울산 모비스는 이번 홈 경기에서 확실한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최근 공격 효율 저하는 팀 전반의 득점 루트를 단조롭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인사이드 제어력 부족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이션 해먼즈가 직전 경기에서 파울 트러블로 초반부터 흔들리며 수비 리듬을 잃었고, 포워드 라인의 리바운드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진 것이 문제다. 그 여파로 외곽 도움 수비가 지연되며 상대의 3점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무빈이 복귀는 했지만 긴 결장 이후의 경기 감각은 아직 뚜렷이 올라오지 않았고, 미구엘 옥존 또한 최근 경기력 기복이 뚜렷하다. 팀의 평균 득점이 60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점은 공격 루트 다양화 실패와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인사이드 중심의 안정적 공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외곽 슛 성공률마저 떨어지는 울산 모비스는 홈코트에서조차 리그 중 하위권 수준의 효율에 머물러 있다. 이를 상쇄하려면 해먼즈가 다시 골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파울 관리에 성공해야 하지만, 현재의 컨디션을 감안하면 완전한 정상화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수원 KT는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경기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정현의 허리 부상과 김선영의 장기 이탈은 분명 백코트 조율력과 수비 밸런스에 손실을 주었으나, 데릭 윌리엄스가 최근 절정의 득점 감각을 선보이며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 그는 직전 경기에서 30점대의 득점을 기록하며 개인 단독 득점 효율을 리그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하윤기 또한 체력 회복세를 타며 인사이드에서 적극적인 수비 참여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원 KT는 2점 슛 성공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페이스를 다소 높여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장면이 늘고 있다. 즉, 경기 템포가 올라갈수록 효과적인 전환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팀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문성곤의 복귀가 불확실한 가운데 국내 포워드진의 수비 조정이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윌리엄스와 하윤기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이 안정적이다. 이로 인해 울산 모비스의 느린 템포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일정 부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KT의 리바운드 우세는 세컨드 찬스 득점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로우 스코어 경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양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빠른 페이스보다는 안정적 수비 싸움으로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울산 모비스는 홈 어드밴티지를 통해 수비 집중도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공격 부진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반면 수원 KT는 득점력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 라인의 컨디션이 좋다. 이러한 구도에서 큰 점수 차보다는 접전 양상이 유력하며, 양팀 모두 공격 효율이 낮은 만큼 총득점은 제한될 공산이 높다. 울산 모비스는 경기 막판까지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결정적인 순간 기복 있는 외곽 슛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수비 리바운드에서 밀리며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많아질수록 리듬이 흐트러질 여지가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쿼터에서 주도권을 KT 쪽으로 넘겨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경기는 낮은 득점 페이스와 제한된 공격 성공률이 중심이 되는 로우 스코어 경기로 전망되며, 언더 양상 속 울산 모비스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KB스타즈는 최근 일정에서 돋보이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은 60점대 초중반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수준의 효율을 보이고 있고, 리바운드 장악력 또한 박지수 복귀 이후 완연히 향상된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박지수는 부상 복귀 후 네 번째 경기를 맞이하면서 출전 시간과 체력 관리가 병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비와 골 및 득점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일정은 연이틀 경기를 치르는 구간으로 체력 분배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코칭 스태프가 경기 운영 페이스를 일정 부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 공격 전개 속도는 다소 느려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팀은 초반부터 과도한 속공보다는 하프코트 중심의 전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득점 흐름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리그 평균보다 낮은 총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산 우리은행은 최근 부진한 흐름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환점을 모색 중이다. 득점원 김단비가 최근 경기에서 피로 누적으로 인해 3점에 그치는 등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경기 전체 리듬 형성이 흔들리고 있다. 김단비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10.8득점, 5.1리바운드, 3.7어시스트를 기록해왔으나 최근 3경기에서 야투 성공률이 크게 하락하며 팀 전체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진 상태다. 여기에 한엄지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포워드 라인의 수비 안정성이 저하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한엄지는 올 시즌 경기당 7.3득점과 4.1리바운드를 올리며 팀의 수비 전환 시 중요한 균형을 잡아왔던 선수로, 그의 결장은 로테이션 수비에서의 공백으로 직결된다. 이런 여파 속에서도 우리은행은 조직적인 수비와 느린 페이스를 유지하며 상대의 득점을 묶는 데 힘쓰고 있다. 박지수가 버티는 KB스타즈의 골밑을 전공법으로 공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거리 슛과 외곽 공간을 활용하는 구조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팀은 수비 중심의 경기 흐름과 체력적 제약이 맞물리며 경기 전체적으로 낮은 득점의 양상이 유력하다. KB스타즈가 홈에서 강한 수비 집중력을 유지할 경우 경기 초반 리드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백투백 일정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3, 4쿼터로 이어질 경우 공격 효율은 점차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우리은행은 경기 템포를 통제하며 상대의 페이스를 늦추는 데 주력할 것이고, 수비에서 스위치 대응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점수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보다는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며, 경기의 전체 점수 흐름은 리그 평균을 밑도는 흐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 KB스타즈가 후반 집중력으로 근소한 우위를 지켜내며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청주 KB스타즈의 6점 차 승리를 예상한다. 5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BNK썸. 삼성생명 블루밍스는 최근 경기에서 안정된 수비와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을 통해 리그 중위권에서 확실히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주전 가드 이주연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조수아가 최근 2경기 평균 17.5득점과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바니시와 이에란 또한 수비 가담과 전환 속도 조율에 기여하며 이주연의 부재로 인한 백코트 약화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모습이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당 평균 65점대 득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점은 감소 추세로 템포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기 운영이 주요했다. 이는 배혜윤을 중심으로 하나프코트 세트플레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배혜윤은 리그 정상급 포스트 자원으로서 컨디션이 양호해 팀의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볼 소유 비율이 늘어난 조수아와 배혜윤의 조합은 최근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당 15개 안팎의 어시스트 생산력도 공격 효율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생명은 빠른 트랜지션보다는 반코트 내에서 정교한 연계 공격을 만들어내며 상대 팀의 외곽 견제보다는 높이의 우세를 활용하는 수비 지향적 농구를 구현하고 있다. BNK썸은 12월 들어 일정상 불리함과 더불어 부상 변수가 겹치며 다소 불안정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백코트 로테이션의 핵심이던 최서연이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평균 5.3득점과 강한 수비 기여로 팀 내 밸런스 역할을 하던 만큼 결장 여파가 뚜렷하다. 더불어 김도연이 발목 충돌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은 인사이드 수비 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 김도연은 시즌 평균 7.2득점, 5.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수비 로테이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부재 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팀의 주축 김소니아는 여전히 평균 13.8득점으로 공격을 이끌며 리그 상위권 리바운더로 활약하고 있지만, 외곽 득점 의존도가 높은 팀 특성상 공격의 효율성에서 기복이 나타난다. 최근 5경기에서 3점 성공률은 3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야투율 하락과 체력 부담이 겹치며 공격 리듬을 잃는 장면이 잦다. BNK는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평균 56점대로 떨어지며 체력적 피로 누적에 따라 수비 로테이션 속도 역시 늦어지고 있다. 경기당 페이스가 낮은 팀 특성과 맞물려 빠른 역습보다는 세트플레이 중심으로 전개하지만 세컨 유닛 자원의 득점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후반전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한 압박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리듬을 끊는 삼성생명 스타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 팀의 최근 경기 흐름과 전술적 방향성을 종합해볼 때 이번 맞대결은 빠른 공수 전환보다는 느린 템포의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양 팀 모두 최근 5경기 평균 총점이 120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홈에서 강한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BNK는 원정에서 공격 효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하프코트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강화되어 있고 리바운드 참여도 역시 상승세에 있다. 반면 BNK는 부상으로 인한 포지션 밸런스 붕괴와 체력적 피로로 인해 공격 리듬이 끊길 여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조수아의 볼 배금 능력과 배혜은의 인사이드 마무리를 중심으로 삼성생명이 경기 주도권을 쥐는 흐름으로 예상된다. 또한 BNK의 외곽이 초반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점수가 낮게 유지되는 수비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두 팀 모두 신중한 공격 전개를 택하게 될 것이며 실책을 최소화하기 위한 느린 리듬이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더 양상 속 삼성생명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은 김정호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 라인의 균형이 뚜렷하게 흔들리고 있다. 팀 내에서 좌우를 번갈아가며 책임지던 김정호의 부재는 곧바로 리시브 안정도와 세트 연결 동선의 불안으로 이어졌으며 서재덕과 윤하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박승수가 체력 한계 속에서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공격 효율 회복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반면 어포짓 베노는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축으로 득점력에서는 리그 상위권에 속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나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가 예상돼 종전보다 효율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터 하승우가 경기 조율 면에서 안정감을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이드 아웃 전개 과정에서의 리시브 흔들림이 누적되면 빠른 템포 배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홈코트에서의 집중력은 여전히 팀의 강점으로 꼽히지만 최근 경기 흐름상 한두 세트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초반에 조직력 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황승빈의 복귀로 세터진이 완전체를 되찾으며 정상적인 라인업을 구성했다. 주공격수 레오가 강력한 타점을 유지하고 있고 신호진과 허수봉이 리시브 라인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현대캐피탈의 최근 상승세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최민호가 중심을 잡은 미들 블로킹 라인은 상대의 배논 봉쇄 전략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초반부터 높은 세트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캐피탈의 경기 운영은 빠른 템포와 정확한 백어택 배분에 기반하고 있으며 황승빈과 레오의 호흡이 매 세트마다 상승세를 탈 경우 경기 주도권이 크게 기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브 강도 측면에서도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붕괴시켜 흐름을 장악할 여지가 충분하다. 전력의 완성도에서 홈팀을 앞서고 있으며 최근 경기 감각에서도 높은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경기는 전력 균형 면에서 현대캐피탈이 뚜렷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의 공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좌우 라인 연계가 불안정해지고 득점 루트가 배논 중심에 집중될수록 상대의 블로킹과 리시브 예측이 쉬워지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은 세터 복귀로 세트 템포가 안정되며 전체적인 공격 전개의 속도 또한 앞서는 양상이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서브 압박이 들어오면 한국전력은 리시브 흔들림으로 인해 득점 효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다만 홈경기 특성상 한두 세트에서 듀스 접전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점수 합산이 높게 나타날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현대캐피탈이 꾸준히 주도하되 세트를 길게 끌고 가는 장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버 양상 속 한국전력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7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실바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중심으로 하는 GS칼텍스는 공격의 비중이 확실히 한쪽으로 쏠린 형태다. 안혜진의 세트 운영은 여전히 정교하지만 최근 피로 누적이 감지되면서 토스 템포의 기복이 잦아지고 있다. 레이나 도코쿠는 무릎 통증 여파로 회복이 완전하지 않아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실바의 득점 효율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6가람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조직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넓은 범위의 디그 커버를 통해 상대의 강공을 버텨내고 있다. 장충체육관에서의 경기 특성을 감안하면 홈에서의 리시브 비율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세트 후반부 집중력 또한 실바의 결정력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다. 흥국생명은 세터 이나연의 복귀 이후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트 플레이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피치의 중앙 공격 루트와 레베카 라셈의 측면 득점이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이고은이 여전히 결장 중이지만 그 공백은 이미 충분히 메워졌고 피치의 블로킹은 상대의 주포의 타점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베카의 안정된 득점 흐름은 팀 전체의 리듬을 유지시키며 세트별로 고른 공격 분포를 만들어낸다. 이나연 중심의 경기 운영이 안정되어 있고 조직 전체의 완성도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세트별 스코어 구간 분석에서도 흥국생명은 속공과 퀵오픈에서 상대를 앞서며 장기전에서도 후반 집중력이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경기는 리시브 안정성을 갖춘 GS칼텍스의 수비 농도와 흥국생명의 밸런스형 공격 전술이 맞부딪히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트 흐름은 치열한 공방이 반복되는 장세트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구도에서 리시브와 세트 템포의 미세한 차이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세트 간 흐름 조율 능력과 세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높아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하나 실바의 폭발력이 살아날 경우 경기 양상은 강한 오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버 양상 속 GS칼텍스의 패배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